자, 안녕하세요. 네, 게임특상의 아제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4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장에 치러 갈 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러 갈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먼저 전제로 들어가는 게 그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조금 빡빡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널널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시간,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배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 드리는 내용의 대부분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절약할 수 있는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아마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개론하고 민법을 치게 되죠. 2교시 때 중개사법하고 공법을 치게 되고 3교시에 공시세법을 치게 되는데 민법하고 학개론을 칠 때 학개론에서 시간을 좀 벌어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시험이 학개론하고 민법을 1교시에 먼저 치거든요. 여기 100분을 치게 되는데 시험 문제가 총 80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그러니까 학개론 40문제, 민법 40문제에서 8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전체 그럼 시험 시간을 생각을 하면 50분, 50분 정도 되니까 학개론을 푸는데 50분 걸리고 민법 푸는데 50분 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그래요. 민법은 지문이 길기 때문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답을 적은 다음에 얘를,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답을 적고 얘를 OMR로 OCR 용지로 옮겨 적을 때 마킹을 하는데 또 걸리는 시간이 5분,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략 문제를 푸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학개론을 다 푸는데 40분 만에 다 풀어야 돼요. 40분, 사실 40분도 좀 길어요. 가능하면 35분. 늦어도 40분 정도 만에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개론을 40분 만에 다 풀고 5분 정도 동안 옮겨 적는 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옮겨 적는 건 가급적이면은 한 과목 단위로 옮겨 적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학개론은 40분 정도 만에 다 풀고 얘를 옮겨 적을 때 이제 5분 정도 소모하고 민법은 한 50분 정도 걸려요. 다 푸는데 실제로 오래 걸립니다. 민법은 지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길고 까다롭고 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지문들이 많아서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1교시 시간 배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법이 있기 때문에 되게 널널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법 학개론하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진짜 거의 안 남았어요. 한 2, 3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진짜 빠듯하게 시험을 쳤고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법하고 공법을 치게 되는데 중개사법은 40문제지만 둘 다 40문제지만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분이면 시험을 다 칠 수 있는 정도 분량이에요. 왜냐면 중개사법은 대부분 문제들이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풀 수 있으면 지금 바로 풀 수 있고 못 풀면은 그냥 아예 모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꼬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시간을 좀 벌어놔야 됩니다. 공법이 또 까다로워요. 공법은 좀 생각할 거리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법도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그냥 보면 바로 답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 도지사가 하는 거냐, 뭐 시도지사가 하는 거냐, 뭐 이제 뭐 시장이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 그냥 바로 나와야 되니까 모르면 한 번 보고 모르면 그거는 10분 동안 찾아봐도 모르는 문제예요. 어쨌든 공법은 답이 빨리 그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 중개사법은 이제 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공법하고 중개사법은 시간 배분을 할 때 중개사법을 거의 30분에서 35분 정도 만에 다 푼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공법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법도 빨리 풀면 빨리 풀려요. 빨리 풀리고 마지막으로 공시세법은 둘 다 비슷해요. 난이도도 비슷하고 걸리는 시간도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세법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편이긴 해요. 조금 더 오래, 지문도 조금 더 긴 편이고 그렇긴 한데 3교시에 시간이 모자랄 일은 잘 없을 거예요. 3교시가 이제 40문제 푸는데 딱 50분을 주거든요. 공시세법 합해서 50분을 주는데 공시법 풀고 나면은 24문제 풀고 나면 아마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공시법도 금방 풀 수 있고 세법이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세법은 16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까다롭다고 해봐야 그렇게 뭐 문제 무당 자체가 작아서 오래 걸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험 칠 때 2교시 공법 중개사법은 거의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었고요. 3교시인 그 공시세법 같은 경우에는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그렇게 2교시, 3교시가 시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교시는 시간이 빠듯했어요. 1교시는 진짜 1,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시험 다쳐서 이제 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1교시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1차만 치는 분들이나 2차만 치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1차, 2차를 동시에 동차로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1차에서 그런 식으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한번 멘붕이 오고 나면 2차까지 다 말려버려요. 그래서 1차 시간 배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배분하는 부분. 자, 두 번째는 결국은 시간을 아끼기 위한 부분인데, 자, 시험지, 자, 요게 작년 시험지입니다. 작년 시험지인데, 자, 시험지가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호치키스로 찍혀 있죠. 호치키스로 찍혀 있는데, 원래 이렇게 호치키스로 찍혀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나오는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거는 요령이에요. 준비물을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집에서 호치키스하고 칼을 가져가셔야 돼요. 자, 원래 시험 문제는 요런 식으로, 요런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넘겨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펼쳐보는 요런 형태로 펼쳐보도록 문제가 나오거든요. 요거 그냥 가상으로 제가 종이 위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운데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처음 시험 문제를 받으면요. 자, 준비물로 가져가셔야 될 게, 요 칼하고 호치키스를 가져가셔야 돼요. 칼하고 호치키스를 가져가서, 어떻게 하냐면, 시험 문제를 받잖아요? 받으면, 요 위쪽 부분을 호치키스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호치키스를 찍고요. 찍은 다음에, 요 사이 부분 있죠? 사이 부분. 요 가운데에다가 칼로 자르시면 됩니다. 자, 칼로, 요 실제로는 이제 책에다, 당연히 책상에다 붙여놓고 자르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을 잘라버리시면 돼요. 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 과정은 시험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어요. 요 과정은 필요해요. 이게 처음부터 저 공인중개사 시험지를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해주면 좋은데, 너무 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형태로 하면 보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자르시면 시험지 분량이, 그러니까 이 크기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이게 시험지 저게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요런 형태로. 그래서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가면서 볼 수도 있고,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요런 형태로 해서 바로 볼 수가 있게 돼요. 요렇게 요면 보고, 다음번에 뒷면으로 해서 보고, 다 보고 나면 한 장 넘겨서 보고, 요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치러 갈 때 요 호치키스하고 칼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아마 학원에서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학원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시험지는 꼭 잘라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말 편합니다. 이게 시간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험 치러 갈 때 가져가야 될 준비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시험 치러 갈 때, 보통 일단 컴퓨터용 사인펜 2개 가져가셔야 됩니다. 2개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시험 많이 쳐보신 분들은 이걸 쓰고 나서 뚜껑을 잘 닫아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가끔 이걸 열어놓고 그냥 놔두시거나, 그 다음에 좀 중간에 집에서 쓰던 사인펜 가져오거나 이러면 시험 치다가 중간에 이게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 감독관님한테 이거 다 떨어졌다고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긴 한데, 그게 또 신경 쓰이기도 하고, 일단 멘붕이 와버려요. 적다가 뭔가 희미하게 잘 안 적히기 시작하면 멘붕 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개 준비해 가세요. 2개 준비해 가시도록 하시고, 요 사인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제일 기본적인 형태의 사인펜이고요. 앞뒤로 해가지고 굵게 나오는 사인펜도 있어요. 그러니까 꾹 찍으면 바로 그냥 답이 인식이 되도록 되게 굵게 해가지고 쿵쿵 찍으면, 도장 찍듯이 찍으면 되도록 나오는 사인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편은 컴퓨터용 사인펜이 있고, 한쪽 편은 빨간색 그 사인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이 OMR 용지에서 인식을 할 때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답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체크만 해두고, 그 다음에 요 검은색 펜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나오는 펜들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2개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써보고 미리 연습할 때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빨간색 펜은 컴퓨터가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빨간색 펜을 따로 가져가서 체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냥 본인 편한 대로 하시도록 하세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어쨌든 첫 번째 준비물 펜, 두 번째는 요 수정용 화이트예요. 수정용 화이트. 그러니까 잘못 적었을 경우에 흰색 화이트로만 덮어칠하면 다 지워집니다. 그거 컴퓨터가 인식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 수정용 화이트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적는 경우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혹시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당황해가지고 뭐 여기 저 화이트 좀 빌려주세요. 그거 기다리고 물어보고 막 주춤주춤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 동안에 시간 다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화이트는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져가시도록 하시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플러하고 칼이고, 네 번째가 이제 계산기. 계산기는 매년 시험 칠 때마다 가져갈 수 있는 계산기를 가르쳐 주죠. 안에 뭐 SD카드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계산기는 사실 학개론 때만 써요. 1교시 학개론 때만 쓰고 2, 3교시는 거의 안 쓰고요. 그리고 가끔 무슨 커다란 공학용 계산기 뭐가 계산되고 뭐가 계산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칙 연산만 되면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은 그 기본적인 사칙 연산만 되면 다 풀려요. 일반 계산기로는 안 되고 공학용 계산기로만 되는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내가 시험을 떨어졌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떨어질 사람이면은 그거 아니라도 떨어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에서 다 주어져요. 문제에서 뭐의 뭐 10승은 뭐다. 뭐의 10승분의 1은 뭐다. 이걸 아예 시험 문제에 그 답을 미리 줘요. 그래서 복잡한 계산이 있는 부분들은 거기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큰 계산기 필요 없습니다. 커다란 공학용 계산기 필요 없고 작은 계산기, 휴대하기 편하고 책상 위에서 자리 차지 많이 안 하는 계산기, 그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시계. 시계 꼭 가져가세요. 그 시험 칠 때 보통 시험장에 시계가 있거든요.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시계가 있긴 한데 그 시계가 고장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자기 자리가 왼쪽 제일 앞에 있다. 근데 시계는 바로 앞에 정면에 있다거나, 아니면 시계가 뭐 어디 한쪽 구석에 있다. 왼쪽 구석에 있는데 뭐 나는 오른쪽 앞에 있다. 이런 경우에 위치에 따라서 시계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대부분의 시험장들은 시계를 잘 볼 수 있도록 하지만 이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본인 시계를 가져가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시간 확인하는 거, 아까 그 문제 풀 때 시간 배분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 중간중간에 시계를 확인해가지고 내가 지금 속도가 빨리 풀고 있는지 늦게 풀고 있는지, 늦게 풀고 있으면 속도를 조금 올려야 되고 빨리 풀고 있으면은 이제 천천히 좀 집중해서 봐도 되고,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계는 꼭 필요합니다. 가끔 시계 안 가져오고 나선 시험장에서 시계 안 보인다고 막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거 안 보여서 시험 떨어진 사람이면 떨어지면 됩니다. 자, 그거 외에 요거 친 5가지는 꼭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거 외에 같이 가져가면 좋은 게 뭐 휴대용 물티슈라든지, 그 가끔 책상이 되게 끈적끈적하고 지저분한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처음 딱 시험장 갔을 때 그 책상을 한번 좀 닦아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 그게 보통 학생들 쓰는 책상이다 보니까 책상 좀 지저분하게 쓰는 애가 주인이었던 경우나, 아니면 거기다 뭘 흘린 경우도 있어요. 뭐 요구르트나 우유나 뭐 초콜릿 같은 거 흘려가지고 끈적끈적한 경우 있거든요. 그 시험 치는데 되게 거슬리고 방해돼요. 그래서 물티슈로 한번 좀 닦고 가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고, 중간에 이제 너무 긴장하면 좀 목이 탈 수 있기 때문에 물도 필요하신 분은 물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물은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중간에 소변 보고 싶은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 많이 먹지 마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반대예요. 그 어차피 한 100분 정도이기 때문에 소변이 마려워서 뭐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중간중간에 약간 긴장을 풀기 위해서라도 물은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거 외에는 뭐 이것저것 짜잘하게 필요하긴 한데, 예를 들면 요런 거 있죠. 귀마개 같은 거. 귀마개. 요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많이 써보실 수 있는데, 요렇게 말랑말랑하게 된 귀마개예요. 귀마개 요렇게 끼워가지고 귀에다 쏙 넣는, 요런 식으로 쓰는 귀마개인데, 소음에 민감한 분들은 귀마개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험장 가면, 우리가 시험 치는 게 토요일이기 때문에 좀 밖이 시끄러운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고, 책상, 그 시험 치러 온 사람들 보면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시험장 안에서 막 책상 끌기도 하고 막 기침하기도 하고 볼펜 딸깍딸깍거리기도 하고 뭐 진짜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좀 신경 쓰이고 거슬릴 것 같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귀마개 필요하신 분들은 집중이 잘 안,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귀마개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시험장 가면 시험장 입구에서 그 보통 에듀윌이나 방문각 뭐 이런 데서 와가지고 그 시험 응원 봉지 같은 걸 줘요. 그 안에 이제 물도 들어있고 뭐 물티슈도 들어있고 휴지도 들어있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 받아가세요. 그거 거기 뭐 독 들어있거나 거기에 그거 뭐 무슨 설사약 들어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괜히 그런 거 잘못 먹었다가 탈날까봐 안 먹는 분도 있는데 거기 작은 캔디라든지 뭐 예를 들면 초코바라든지 이런 거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저것 들어있거든요. 그거 드시도록 하세요. 그거 좋아요. 그거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좀 약간 머리 많이 하다 보면 머리 아프고 이럴 때 긴장 풀어주는 용도로도 달짝지근한 사탕이라든지 초코바 같은 건 괜찮으니까 그런 거 드셔도 괜찮습니다. 드시면 되고요. 어쨌든 준비물 잘 챙겨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방금 말씀드린 건 요 자르는 거예요. 요 처음 시험지 나오면 모서리 부분에 호치키스를 찍고 나머지 요 잘라주는 거. 요 자르는 작업은 시험 시간 전에 할 수 있어요.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 시험지를 미리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면 이거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감독관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 받으면 바로 아직 문제 풀면 안 되지만 그때 그냥 받는 대로 바로 저 작업을 좀 하시도록 하세요. 호치키스 찍고 칼로 자르는 거 훨씬 편해집니다. 하시고 돌아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말씀드릴 게 시험지 받고 나면 시험 감독관들이 그 시험지 인쇄 상태를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뒤에 혹시 빠진 문제 없는지, 중간에 접힌 건 없는지, 뭐 이렇게 잘못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건데 요거 할 때 처음 한두 문제는 눈으로 풀어버리세요. 1번, 2번 문제 정도는 내가 연필 펜 적고 적지만 않으면 감독관도 그 정도는 놔둡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확인하는 척 하면서 하고 나서 이렇게 슬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있어도 뭐라 안 합니다. 만약에 너무 노골적으로 보고 있으면 거기 아직 문제 보시면 안 됩니다. 덮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놔둬요. 대부분은 감독관들이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대략 한 1, 2번 문제 정도까지는 풀어버리세요. 눈으로 대강 보면 풀 수 있잖아요. 풀 수 있으니까. 아니면 너무 지문 긴 것들은 좀 보기 힘들다 그러면 좀 짧은 문제들은 눈으로 푸른 다음에 그걸 바로 체크해버리세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 조금이라도 시간 벌어야 돼요. 한두 문제 푸는 시간이요. 그것만 해도 한 2, 3분 정도는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좀 미리 풀어두시도록 하세요. 풀어두고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시험 문제는 순서대로 푸세요. 가끔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 중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학개론의 시험 이제 계산 문제는 놔뒀다가 나중에 딴 거 다 풀고 민법까지 다 풀고 마지막에 풀어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갔다가 만약 뒤에 이거 한참 풀고 나서 빠진 문제 있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체크하고 나서 아까 빠진 문제 뭐였지 이거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더 오래 걸립니다. 그 짓 하지 마세요. 그 짓 하지 말고 아까 제가 시험 문제를 배분을 했잖아요. 자, 학개론 같은 경우에 얘기한 것처럼 40문제를 40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제 대부분의 계산 문제는 학개론이니까. 자, 40문제를 40분에 다 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25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여기에 계산 문제가 나왔다. 대강 보면 알잖아요. 이거 계산 좀 오래 걸리겠는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25번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시간이 몇 분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내가 25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현재 시간이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22분이다. 그러면은 22분에 25번 문제를 풀고 있으면 빨리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면 됩니다. 계산 문제를 풀면 돼요. 보통 학개론에서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를 빼고 좀 복잡한 계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보통 문제 푸는데 한 2분 정도가 걸려요.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걸리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25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현재 시간이 28분이다. 그럼 찍고 넘어가세요. 문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문제가 2분, 2분 30초 정도 걸리는 계산 문제를 그때 풀고 앉아 있으면 뒤에 민법에서 다 꼬여버려요. 그리고 시간에 쫓긴 상태로 풀어버리면요 나중에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멘붕 와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심장을 콩닥콩닥하고, 예를 들면 지금 10분 남았는데 문제는 20문제 남았어. 제대로 문제 안 풀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에 여유를 좀 두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30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뭐 28분, 27분 정도밖에 소모가 안 됐다. 그러면은 계산 문제나 좀 오래 걸리는 문제 풀어도 되고, 만약에 좀 시간이 약간 지체됐다. 30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시험 시작한 지 지금 35분쯤 지났다.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버리세요. 그거 포기하면 나머지 문제도 훨씬 편해집니다. 대신에 그 포기했을 경우에 답을 비워두지 말고요. 숫자 0을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요건 나중에 왜 그런지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확실하게 알 것 같은 문제, 애매한 문제, 전혀 모르겠는 문제 있어요. 확실하게 알 것 같은 문제는 문제를 그냥 체크를 하면 되죠. 보통 체크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이 사람 성격이나 습관인데, 그 숫자 1, 2, 3, 4, 5 있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숫자를 적는 경우도 있죠. 1, 2, 3, 4, 5 이거 숫자를 적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 확실하게 내가 알겠다 싶으면 그 숫자에다 동그라미 적거나 아니면 옆에다 숫자를 적으세요. 1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2번인지 3번인지 헷갈린다, 뭐 4번인지 뭐 2번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헷갈리는 그 문제에다가 다 세모를 해둬버리세요. 2도 세모하고 4도 세모하고 세모해버리시면 돼요. 만약에 숫자를 적는 분이 같으면 2, 5월 4, 2 또는 4 이렇게 숫자를 적으면 됩니다. 적으시면 되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그거 어떻게 쓰는지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빨리 포기하세요. 모르는 문제 거기서 붙잡고 있어봐야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무조건 시간 싸움이니까 시간 확실하게 잘 체크하시고,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 억지로 붙잡고 시간 낭비해버리면 나중에 아는 문제도 틀리게 됩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5번째죠. 가능하면 마킹은 과목별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적어지도록 하세요. 옮겨 적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개론 같은 경우에 학개론 40문제를 다 풀고 옮겨 적고, 민법 40문제 다 풀고 옮겨 적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죠.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에 지금 내가 20문제밖에 못 풀었는데 아직 20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다. 아직 마킹도 안 했다. 마킹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풀 수 있는 왜냐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가지고 한 2, 3분 남겨놓고 마킹을 아직 안 한 상태면 마킹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마킹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기본적으로는 한 과목 문제를 다 풀고 마킹은 한꺼번에 옮겨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5문제 단위로 마킹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답안지입니다. 답안지인데 요 OMR 용지죠. 여기 위에다 자기 본인 성명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 여기 숫자 1 적고 여기다 마킹하는 거예요. 마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지 형별 기재란 부분에 A형인지 B형인지 체크하시면 되고, 선택 과목은 우리 없어요. 요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수험표 적고, 수험 번호 요거 적는 거죠. 숫자 적고 밑에 체크하고, 요 부분까지는 시험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 적는 거죠.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내용이 이제 시험 치면서 하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5번 단위로 5문제 단위로 이렇게 끊겨 있어요. 그래서 마킹을 옮겨 적을 때도 5문제 단위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중간에 실수로 답을 밀려 적거나 틀리게 적거나 하더라도 좀 크게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밀려 적게 되는 경우가 아까 모르는 문제를 답을 띄워놨을 때예요. 예를 들면 1, 2, 3, 4, 5번이 있을 때, 문제 숫자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3번 문제 답을 몰라가지고 거기를 비워놔버린 거예요. 그럼 마킹하다가 3번이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을 3번 칸에다가 마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4번 문제 답을 여기다가 마킹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마킹을 해버려요. 3번 문제의 답에다가 마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실수가 안 나와야겠지만 혹시나 나오더라도 5문제씩 끊어가지고 마킹을 하면 그렇게 실수가 나와도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2-3문제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재수 없는 경우가 예를 들면 15번 정도에서 얘가 아까 한 것처럼 빠졌잖아요. 16번 답을 15번에다 적고 17번 답을 16번에다 적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뭐 다 옮겨 적고 났더니 40번 문제가 왔는데 40번까지 다 답을 적었는데 칸이 한 칸이 남는 경우가 생기죠.
바보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완전 진짜 이거 시험지 새로 바꿔야 되는데 엄청 큰일이 돼버려요. 시간을 거의 한 4, 5분을 날려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답반지에 옮겨 넣는 거 적는 건 5문제 단위로 이렇게 마킹을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자, 다음 넘어가서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예전부터도 시험 일반적인 시험 칠 때 다 쓰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과목은 답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지선 답이잖아요. 1부터 5번까지 답이 있잖아요. 그럼 총 40문제예요. 40문제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답이 각각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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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물론 이제 주로 2, 3, 4는 8개, 8개, 8개씩 있고 1번하고 5번이 7개 또는 9개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평균 내면 대부분 8개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그게 좀 약간 달라지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는 좀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내가 문제를 풀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히 아는 부분은 먼저 OMR 용지에다 OC에다가 옮겨 적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렇게 했죠. 제가 애매한 거는 뭐 예를 들면 2 또는 5 또는 2 또는 4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 전혀 모르겠으면 0 이렇게 적었잖아요. 자, 그러면 요 애매한 문제들을 빼고 예를 들면 총 40문제 중에서 35문제는 답을 적었어요. 옮겨 적었어요. 근데 나머지 5문제 남은 거예요. 5문제 남았는데 5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는 애매하고 2문제 정도는 아예 모르겠다. 그러면 애매한 것부터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자, 전체를 적었더니 자, 5문제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번이 답이 8개가 나왔고요. 2번은 답이 9개가 나왔고 3번은 답이 5개가 나왔고요. 4번은 답이 6개가 나왔고 5번은 몇 개죠? 남은 게? 어쨌든 5번은 답이 뭐 6개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면 전체 문항 중에서 3번이 많이 빠져있고 2번은 남아돌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8개인데 1번은 8개, 2번은 9개예요. 그럼 2번은 이미 꽉 차고 넘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5문제에서 2번은 답을 적지 마세요. 자, 3번이 제일 맞은표였죠. 그러면 3번 중심으로 답을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애매했던 문제 중에서 2번인지 3번인지 애매했던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확률상 2번은 이미 답이 9개가 찼고 3번은 5개밖에 안 찼다고 하면 3번은 평균적으로 모자라잖아요. 그죠? 숫자가 모자라니까 3번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3번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문제들 2번 또는 3번 또는 3번 또는 4번 이런 식으로 애매할 때는 둘 중에서 이제 최대한 숫자가 적은 놈으로 먼저 애매한 거를 찍는 거예요. 찍고요. 얘까지 찍고 나면 이제 2문제 남았죠. 전혀 모르는 문제. 마찬가지예요. 전혀 모르는 문제는 여기까지 다 체크하고 나서 제일 숫자가 적은 지금까지 답이 적게 나온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압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적은 답을 못 믿겠죠. 내가 지금 3번이라고 적긴 적었는데 아까 40문제 중에서 35개를 답을 적었지만 얘가 정답이 아니잖아. 그죠? 그 중에서 한 20몇 개는 정답일 테고 뭐 한 10몇 개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냥 막 찍는 것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 그나마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답 개수 체크하는 건 별로 안 어려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실하게 답인 거 옮겨 적고 나서 애매한 것들만 남겨놓은 상태로 체크하면 OMR 용지만 보고 체크하면 되겠다. 시험지 한 장 한 장 넣어가면서 내가 1번이 몇 개, 2번이 몇 개 이렇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OMR 용지에서 숫자 세보면 된단 말이에요. 1번 내가 몇 개 적었나? 5개, 8개, 2번 몇 개 이렇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풀어버리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약간 남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번하고 5번 중에서 애매했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 찾아가지고 다시 읽어보면서 알겠으면 되는데 대부분은 처음 볼 때 애매했으면 두 번째 봐도 몰라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개수 채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 버리시는 게 낫고요. 자, 이제 7번째입니다. 검사는 하지 마세요. 자, 문제 풀 시간도 없는데 검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검사는 그것만 하세요. 내가 제대로 옮겨 적었나? 요것만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적은 답을 내가 OMR 용지에다 제대로 옮겨 적은지는 체크하되
내가 풀었던 문제 다시 풀어보면서 야 내가 제대로 풀었나 별 의미 없습니다. 거의 의미 없어요. 물론 그러다가 제대로 건지는 것도 나오겠죠. 근데 괜히 보고 나서 이게 답이 아니라 요건 것 같아서 고쳐 적었다가 틀릴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자, 애매하면 처음 찍은 게 답이에요. 확실하게 내가 이 문제를 잘못 봤네. 예를 들면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내가 실수로 틀린 것을 고르는 줄 알고 틀린 거를 체크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면은 이제 물론 당연히 답을 고쳐야겠죠. 고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냥 웬만하면 처음 찍은 게 답이에요. 처음 찍은 게 답이니까 그냥 한 번 풀 때 확실하게 푸세요.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문제 풀 때 40초, 50초 만에 풀어가지고 30분 만에 다 풀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검사는 10분 동안 검사해라. 미친 소리입니다. 30분 만에 어떻게 풉니까? 물론 이제 중개사법은 가능해요. 중개사법은 한 25분이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시험은 그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푸셔야 돼요. 그냥 웬만하면 시간 넉넉하게 잡고 40문제는 40분 만에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 정도 한 번 풀 때 확실하게 푸는 게 제일 낫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검사는 하지 마세요. 자, 8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8번째인데 식사인데요. 식사는 그냥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에 아침 안 먹던 분이 갑자기 시험 칠 때는 든든하게 먹고 시험 쳐야 된다면서 아침 먹고 가면 괜히 배 아프고 한식하고 싶어가지고 시험 망칩니다. 그냥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대로 하시고 대신에 그건 있죠. 이게 시험 시간이 좀 약간 애매한데 보통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 경우도 있고요. 1시부터 2시까지인 그 곳들도 있어요. 이제 일하는 직장마다 좀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 시간이 원래 1시부터 2시까지가 식사 시간이거든요. 근데 시험 같은 경우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 1교시가 끝나는 시간이 11시 10분에 끝나요. 되게 애매하게 끝나요. 11시 10분에 끝나고 2교시가 1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교시가 1차잖아요. 1차고 2교시가 이제 중개사법하고 공법인데 요게 이제 1차, 2차를 가르다 보니까 중간에 텀이 너무 길어요.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때 느긋하게 식사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간단한 과자 같은 거 조금만 먹고 그리고 이제 우유 같은 것만 좀 마신 다음에 점심 때 밥을 좀 제대로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 평소 습관에 맞춰가지고 하시도록 하세요. 하고 1차 시험 망치고 나서 아니면 1차 시험 치고 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좌절해가지고 나 밥 안 먹을래. 나 밥 안 넘어가 입에 넘어가지도 않아. 좌절하시는 경우 있어요. 밥 꼭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2교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왜냐면 100분, 50분이고 중간에 쉬는 시간까지 하면 한 3시간 가까이가 더 있기 때문에 1차 시험 치고 나서 망쳤다고 막 우울해하고 있는 동안에 밥 안 먹으면 입맛 없다고 밥 안 먹으면 3교시 때 배고파가지고 시험을 못 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점심 식사는 드시도록 하시고 특히 그 시험장 앞에 식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시험 치는 경우도 잘 없고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요즘 학교들은 다 급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앞에 그렇게 식당이 많지가 않거든요.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빨리 시험 1교시 땡 하면 빨리 나가서 빨리 식당 가서 빨리 자리 잡고 빨리 밥 먹어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뒤에 사람들 막 밀려가지고요. 한 20분 30분 식당에서 기다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그냥 김밥으로 때워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점심 식사 그렇게 좀 허술하게 하거나 잘못 먹거나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 2교시 3교시 진짜 망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는 1교시 딱 끝나자마자 빨리 나와가지고 빨리 자리 잡고 빨리 드세요.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 때 매점으로 뛰어가는 그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셔야 되고 일단 시험장에 가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지금 요 동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동영상 찍는 시간은 9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시험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하는 동안에는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에 좀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 시험 치기 하루 이틀 전부터는 그냥 1차만 보시면 됩니다. 2차는 조금 약간 좀 소홀히 보셔도 돼요. 1차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지난번 동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차가 흔들리면 2차에서는 멘붕이 와가지고 죽도밥도 안 돼요. 그거 시험장 가보면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차가 확실하게 안정권이면 2차를 좀 집중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1차 시험 치고 나서 막 아슬아슬한 거야. 뭐 멘붕이 와가지고 아씨 나 어차피 끝났어. 내 인생 망친 것처럼 내 인생 끝났어.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할까. 이러고 앉아있거든요. 2차 망쳐요. 그래서 1차를 좀 확실하게 하고 그 시험 전날이나 시험 당일날 아침 그냥 1차만 꾸준히 보세요. 1차만 꾸준히 암기해야 될 것도 1차 것만 좀 잘 보시도록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시험을 치고 나면 1시간 50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밥 먹고 와서도 1시간까지 시간이 남거든요. 그 1시간 동안 이 2차 거 조금 이렇게 다시 돌아보시면 됩니다. 돌아보시면 되고 공부하러 갈 때 시험장 갈 때 책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막 거기서 무슨 공부하겠다고 책을 많이 책 가져가야 볼 시간도 없고요. 볼 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최소한의 그 되새김질 하기 위한 암기법이나 뭐 암기 노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만 좀 가져가세요. 정리 노트 같은 거. 그것만 체크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 하나씩 넣는데 그 쉬는 시간에 잡담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시험 치러 가보면요.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사실 합격률이 낮은 시험은 아니에요. 20몇 프로 정도 나오는데 합격률이 낮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 치러 가보면요. 야, 저 인간이 지금 시험 칠 생각이 있나 없나 싶은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아줌마들 와가지고 잡담하면서 지금 당장 시험 쳐야 되는데 책도 안 보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노닥노닥하고 저 사람들은 지금 놀러 왔나 무슨 갯날 모여가지고 개 모임하는 느낌으로 와가지고 야, 나 시험 망쳤어. 아, 올해 시험 글렀어. 이러면서 웃으면서 먹고 앉아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시험 치러 옵니다. 혹시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이 그런 분이면 찔리시겠죠? 자, 그런 분들이 시험 치러 오는데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20몇 프로 정도 나오는 시험이면요. 쉬운 시험이에요.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마음 편하게 시험 치시면 되고요. 시험지는 나눠줘요. 시험지는 저도 지금 이게 작년 시험지 다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요 시험지를 다 받고 요 지금 뭐 A형, B형 이렇게 시간 다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시험지는 그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내가 답을 뭘 적었는지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체크해서 오시면 되고요. 시험 치고 난 당일 시험 치고 나와서 집에 올 때쯤이면 각 학원별로 가답안이 다 나와요. A형, B형별로 답이 1번부터 뭐 40번까지 시험 답이 몇 번이다 이게 대략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체크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대략 채점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채점을 해볼 수 있어서 그래서 시험 치고 그날 저녁이면 내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거의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문제 제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의 제기하는 거죠. 이의 제기하고 해가지고 전부 다 맞는 걸로 바꾸고 이런 걸로 해서 조금씩 점수 올라가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날 저녁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한두 문제 차로 떨어질 사람이 붙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1교시 특히 1교시 시험 치고 나서 내 1교시 시험 합격했나 안 했나 확인하지 마세요. 1교시 합격했든 안 했든 그거 지금 알아서 뭐 할 거예요. 2교시에 집중해야지. 그죠? 그래서 시험지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이제 끝입니다.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미 알고 있는 부분 또 말씀드린 부분도 있을 테고, 작년에 이미 시험을 한번 쳐봤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년에 저 또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올해 제가 딱 동영상 5개만 올렸는데, 아마 내년에는 공인중개사 공부법에 대한 동영상을 세부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게 의외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년에는 동영상을 좀 각 파트별로 암기법이라든지 뭐 좀 외우기 힘든 부분 좀 쉽게 공부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동영상을 짧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짜리로 이렇게 짧게 파트별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걸 좀 올려드릴까 하니까 근데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 내년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 보면 안 되잖아. 내년에 이거 절 더 이상 만나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돼요. 자, 다들 합격하시고 마무리 공부 잘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겜덕비상의 아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 겜덕비상이 아니고 아제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